사과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낙과 정말 속상하시죠? 그런데 만약 낙과가 계속된다면 100% 이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해결 방법 확실하게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집중해주세요. 지금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남기는 농사입니다. 이미 개화와 수정은 대부분 끝났고 이제 착과가 되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홍루는 수정이 끝난 밭이 많고 부사도 대부분 착과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세포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가 수확량과 과학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냉해를 맞은 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조직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살릴 수 있는 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 과를 잘라보면 안쪽이 연한 녹색이면 살아있는 과이고 갈색이나 검게 변해 있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전부 살리려고 하면 나무 힘만 빠지고 전체 착과가 더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서 농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냉해를 맞으면 바로 요소나 질소 비료를 넣는 경우인데요. 지금 시기에 질소를 강하게 넣으면 겉으로는 커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낙과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은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살려서 붙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정상 상태로 돌리는 게 우선입니다. 아미노산은 손상된 조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유기산은 멈춰있던 뿌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회복시켜 잎 기능을 살려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2-3일 안에 잎색이 돌아오고 생장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착과를 유지하는 관리입니다. 붕소는 수정 이후 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아연은 생리 균형을 잡아주면서 낙과를 줄여줍니다. 2단계까지 오면 실제로 과가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농가들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넣는데 반응이 없는 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탄산수가 많은 이른바 샘물 문제입니다. 사과 주산지 대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이 물이 대부분 알칼리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료와 농약을 같이 넣으면 물속에서 이미 반응이 일어나 버립니다. 인산은 토양에 들어가기 전에 묶여버리고 칼슘은 이동하지 못하고 농약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분명히 넣었는데도 작물이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구연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연산은 물의 pH를 낮춰서 이런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보셔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단순히 pH가 높은 게 아니라 이미 양분이 묶여있고 뿌리도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pH만 낮추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투입 순서입니다. 점적 관수나 혼용을 할 때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물을 받고 그 다음에 구연산이나 기능성 자재를 먼저 넣어서 물 상태를 안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넣고 마지막에 비료를 넣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물속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고 끝나버립니다. 기능성 자재를 먼저 넣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단순히 pH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들어가면 중탄산 반응을 잡아주고 양분이 묶이는 걸 줄여주고 용액 상태를 안정화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가 들어가야 실제로 작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결국 물, 양분, 흡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4월, 5월은 바람이 많고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증산이 많아지고 밤에는 흡수가 멈춥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과실로 가는 수분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낙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 물 관리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칼슘은 반드시 따로 보셔야 합니다. 칼슘은 세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뿌리 흡수가 거의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옆면으로 나눠서 공급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농도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나눠서 공급해야 실제로 과실 조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환경이 안정되면 그 다음이 적과입니다. 적과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자연 낙과를 한번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개화 후 2-3주 시점에 진행하고 과 간격은 15에서 20cm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심과를 남기고 냉해 피해 과나 형태가 불량한 과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적과는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남은 과를 키우는 작업입니다. 적과 이후에는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회복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으로 회복을 도와주고 마그네슘으로 광합성을 유지하고 붕소와 아연으로 생리 균형을 잡아주고 칼슘으로 세포 형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질소를 소량만 보충하면 세포 분열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과실 비대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지금 시기 농사는 비료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물, 양분, 흡수, 세포 분열, 이 흐름을 얼마나 끊기지 않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관리가 착과부터 수확까지 전부 결정합니다. 순서만 바꿔도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과낙과 문제, 이제 확실하게 해결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